주의, 이 영상은 저의 뇌피셜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은 신들의 보호 아래 어떤 이들은 번개를 섬기고 또 어떤 이들은 바위를 섬기며 각자의 신앙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리의 주관자에 의해 일곱 신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니 바로 마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름 있는 마신들이 신전을 찬탈하기 위해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끝에 7명의 마신만이 남게 되니 바로 일곱 집 장관의 탄생이었죠. 그들은 원소의 힘을 퍼뜨려 전쟁으로 황폐화된 티바트 세계를 회복해 나갔고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부터 1500년 후 신에게 도전하고자 한 켄디아가 몰락하고 황금이란 연금술사에 의해 7개의 마수들이 만들어지니 바로 대재앙의 시작이었죠. 대재앙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위의 신을 섬기는 5야차 중 4명이 죽게 되고 풀의 신이 행방불명되었으며 번개의 신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티바투 대륙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표류해온 여행자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신과 당신의 쌍둥이였죠. 하지만 그런 당신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으니 이방인, 너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누구? 천리의 주관자. 여기서 인간 아이의 범죄를 끝내라. 기다려! 안 돼! 그렇게 정신을 잃고 다시 깨어난 당신은 쌍둥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티바트 대륙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구해낸 우리의 비상식, 아니 페이몬의 안내에 따라 바람신의 신상과 공명하여 바람의 힘을 얻게 된 당신. 이 바람이 쌍둥이의 소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몬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당신의 머리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래곤이 날아가니 무언가에 홀린 듯 드래곤이 날아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당신은 속삭임의 숲에서 쫓고있던 드래곤과 한 명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길 봐, 저건... 겁낼 것 없어. 안심해. 내가 돌아왔어.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누구야?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드래곤이 떠나며 남긴 붉은 보석을 회수한 채 다시 몬드성으로 향하던 와중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너! 기다려봐! 자신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라고 밝힌 소녀는 최근 몬드성 주변에 출몰하는 드래곤을 조사하고 있었고 근처에 돌아다니는 당신을 수상하게 여겨 검문을 하였지만 다행히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 수 있었죠. 이후 엠버를 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몬드성 근처에 모여있는 추추족들을 소탕하였습니다. 비록 천리의 주관자에 의해
힘을 뺏긴 당신이었지만 신에게 대항했던 그 무예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전투를 끝낸 뒤 엠버의 안내에 따라 몬드성에 입성한 당신. 북동쪽 끝에 위치한 자유의 도시 몬드. 이곳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의 축복 아래 각종 주류업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몬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엠버는 자신의 임무를 도와준 당신에게 선물할 것이 있다며 몬드성의 높은 곳으로 와주길 바랐고, 그곳에서 당신은 마음껏 하늘을 활공할 수 있는 바람의 날개를 얻게 됩니다. 그녀에게 날개의 사용법을 배우며 푸른 하늘을 여유롭게 활공하는 당신. 하지만 그런 여유를 느끼는 것도 잠시, 당신과 엠버는 갑작스럽게 변화한 바람에 당황해합니다. 갑작스럽게 몬드 상공에 출현하여 공격하는 드래곤. 드래곤이 일으킨 돌풍에 휩쓸려 멀리 날아갈 뻔한 당신이었지만 엠버가 선물해준 바람의 날개로 중심을 잡아 버티게 됩니다. 바람의 날개의 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오래도록 활공하고 있었지만 이는 알 수 없는 목소리의 힘에 의해 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목소리의 안내에 따라 몬드의 상공에서 드래곤을 내쫓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후 몬더로 돌아온 당신은 엠버로부터 케이아라고 소개받은 인물로부터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단장 대행의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그렇게 페보니우스 기사단으로 향하는 당신과 페이몬. 서풍의 매를 상징하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바람신의 권속으로서 몬드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현재 단장 대행을 맡고 있는 진은 몬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풍마룡이 일으킨 혼란을 잠재우고자 했고, 도서관 사서 리사의 마법 탐지로 폭풍의 근원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니 그것은 과거 바람의 사신수에게 제사를 올리던 장소로 지금은 폐허가 되어 추추족이 점령한 사당이었죠. 기사단은 피해가 더 심해지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서탕하려는 작전을 세우게 되고, 먼저 엠버와 함께 서풍매의 사당으로 향하게 된 당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탓일까 무성하게 자란 덩굴과 난폭한 마물들이 질비해 있었지만 몬드의 최고의 정찰 기사와 당신을 이길 자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풍마룡 또한 바람 사신수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 하지만 어째서 몬드의 수호자가 몬드를 공격한지는 알 수 없었고, 엠버는 리사라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 말을 듣고 리사가 있는 남풍사자의 사당으로 향하게 된 당신. 사당을 정화하고 리사에게 풍마룡에 대해 물어보니 리사는 그가 한때 동풍의 영웅으로서 바람신의 권속 드발린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지만 몬드 사람으로서 그가 왜 원한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없었고, 그 대신 그녀는 한 권의 책을 넘기며 몬드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타락한 마룡 두린이 몬드를 공격해왔습니다. 당시에 남풍의 사자 라이언 기사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힘겨운 전투에서 많은 인재를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눈앞에 둔 기도가 바람신의 의지를 깨워 동풍의 용 드발린이 소환되었고 두린으로부터 몬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둘의 싸움은 격렬했고 결국 두린은 하늘에서 추락해 드래곤이 잠긴 협곡에 매장된 것을 확인하고 드발린에게 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며 사신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옅어지면서 사신수의 사당들도 하나둘 폐허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점점 자신을 인정하는 인간들에게 원한을 가져 풍마령이 되어 몬드를 공격했다는 것이 리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답은 아니었기에 의무만 가득 남긴 채 케이아와 함께 북풍늑대 사당으로 향하는 당신. 케이아는 신의 눈도 없이 원소를 다루는 당신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케이아에게서도 풍마룡이 바람사신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지만 별다른 수확도 없이
기사단으로 향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당신을 보낸 케이아에게서 수상한 존재가 접근하고 있었으니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 케이아가 의문의 남성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몬드성으로 돌아와 풍마룡의 재앙을 잠재운 영웅으로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몬드의 도서관에서 몬드의 역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케이아의 계략에 속아 보물사냥단을 소탕하기도 하고 엠버로부터 비행 허가증을 받기도 하는 등 잠깐의 행복을 만끽하는 당신. 오늘도 평화롭게 몬드를 배회하던 도중 코트 호텔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음신을 섬기는 스네지나야의 사절단으로 풍마룡을 처치하지 못한다면 몬드성의 방위를 넘기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죠. 이에 진은 바람사 신수인 드발린을 마수라고 칭한 외교관의 무례를 질타하며 대화를 마무리했고 진과 함께 기사단으로 행하면서 풍마룡에게서 얻은 붉은 결정을 떠올린 당신은 마침 자리를 지키고 있던 리사에게 결정을 보여주지만 만지려고 하니 통증을 느꼈고 이에 대해 리사는 결정에 오염된 힘이 원소의 힘을 거부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여행자만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대로 기사단의 결정을 맡기기에는 위험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진은 몬드를 위해 힘써준 당신에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제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몬드를 수호하는 서풍엠의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로서 풍마룡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건물을 나서게 됩니다. 속삭임의 숲에서 마주쳤던 정체불명의 인물을 떠올린 페이몬. 그 소년이라면 풍마룡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을 바로 찾을 수 있을 수 있었고 원소 시야를 통해 그가 남긴 발자국을 추적하며 여신상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태고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신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드래곤이 내려와 이 세상에 호기심을 품었어. 드래곤은 자신의 답을 찾고자 했지만 속세의 난잡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 바람을 노래하는 자가 천공의 하프를 연주하면 하프는 그에게 하나하나 답해줬어. 드래곤은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늘을 활공했지. 그는 노래 가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마음을 만물에 들려주고 싶어 했어. 노래하는 자와 드래곤은 전설이 되었고 세상은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어. 사자의 이빨은 썩고 매는 더 이상 창공을 가르지 못할 때 사악한 드래곤 한 마리가 몬드성에 다가왔어. 고난은 성당을 뒤덮는 음울한 그림자여라. 탄식은 시인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고 노래의 부름을 듣고 돌아온 드래곤은 폭풍 속에서 악령과 사투를 벌였어. 천공의 드래곤은 독혈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깨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 인간들이 왜 날 이리도 미워하는 거지? 천공의 하프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생명은 독혈과 함께 눈물로 되어 그의 눈가로 흘러내렸어. 노래가 더는 울려 퍼지지 않고 쉽게 악에 물들게 됐지만
천공의 하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몬드에서 유명한 서사시를 노래하는 소년. 서사시에는 드래곤이 원소의 힘이 응축되어 태어난 고등한 개체라고 말해주었고 인간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에게 배척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신의 중재로 드래곤은 점차 사람의 말을 배워가며 결국 사람들에게 바람사신수의 동풍의 용어로서 여겨지게 된 것이었죠. 이후 악룡 두린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중 독혈을 삼키게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노래가 끝난 뒤 소년과 이야기를 나눈 당신은 몬드 최고의 음유시인인 벤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째서인지 풍마령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에게 당신은 기사단 건물에서 꺼냈던 결정을 보여주지만 놀랍게도 결정은 방금 전과 달리 맑게 정화된 상태였고 이를 본 벤티는 이 결정이 드발린의 눈물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놀랍게도 당신이 눈물 결정을 만지자마자 정화되었고 정화된 눈물 결정을 본 벤티는 옛 친구가 떠올라 몬드 관리비의 상징인 곳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당신과 페이몬은 그런 그를 따라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드발린을 잘 아는 듯한 벤티에게 당신은 리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였고 벤티는 일부 긍정하였지만 단순히 제사에 의한 것이 아닌 타락에 의해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벤티는 검은 피를 삼킨 드발린이 심연 메이지의 저주로 인해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심연 메이지는 인류를 적대시하는 몬스터 집단 심연교단의 일원이었죠. 심연교단은 최근 추주족들을 몬드성 근처로 보내고 드발린을 타락시킨 등 알 수 없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대로 두면 드발린이 심연교단에게 조정당한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벤티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람의 신이 사용했다던 천공의 하프. 벤티는 이 천공을 이용해 드발린을 악몽으로부터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을 지켜보려던 당신이었지만 다짜고짜 천공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에 어이없어할 따름이었죠. 결국 명예기사로서 하프를 대여하려는 당신. 하지만 복잡한 서류 절차에 대여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야심한 밤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벤티의 제안으로 천공의 하프가 놓여진 지하실에 침입한 당신.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교회 물건을 손대기도 하며 무사히 천공의 하프가 모셔진 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지? 꼼짝마! 뭐하는 짓이냐? 가면을 쓴 존재에게 천공을 갈취당하고 경비병에게 들켜 벤티와 함께 도망간 당신. 당신은 바람의 날개를 이용해 잽싸게 도망쳤고 그렇게 가까스로 한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집 주인 다이루크의 도움으로 경비병을 따돌리고 몬드를 위해 힘써준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다이루크였지만 어째서 천공의 앞을 훔쳤는지 물어보았고 벤티는 노래를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이루크의 신뢰를 얻게 되어 그로부터 도움을 약속받은 당신. 야심한 시간에 재방문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대행 진이었습니다. 벤티가 들려준 풍마룡 사태 해결법을 믿기 어렵다는 다이루크였지만 한때 바람사 신수였던 드발린을 믿고 싶었던 진 단장 덕분에 당장의 의견을 합치고 사라진 천공의 앞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드발린을 처치하고 드래곤의 힘을 얻고 싶었던 우인단이었으나 기사단의 저항에 그 대상을 천공의 앞으로 돌렸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마침 다이루크는 우인단의 은신처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신과 동료들은 샘물마을에 위치한 우인단 은신처로 향하게 됩니다. 당신은 은신처에 숨어있는 우인단을 협박, 회유 또는 무력을 사용하면서 그들로부터 시뉴라라는 집행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침내 천공의 아포가 놓여져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막기 위해 우인단 채무처리인 자메누프가 길을 막게 되고 당신과 동료들의 콤비로 그를 간단하게 해치웁니다. 그렇게 술집으로 향한 당신. 벤티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였지만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하프줄에 바람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당신은 벤티의 인도에 따라 드발린의 눈물로 바람의 힘을 보충하게 되죠. 놀랍게도 바람 원소의 힘을 머금은 하프는 보다 아름다워졌지만 아직 드발린 정화한 데에는 부족했고, 당신은 천풍신전에 떨어진 드발린의 눈물을 확보하여 천공의 하프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천공의 하프를 연주하여 풍마령을 불러내고 그를 진정시킨 것. 하지만 일대가 풍비박산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높은 바람이 부는 장소가 좋다는 벤티의 조언에 따라 당신과 동료들은 별을 딴 절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였구나. 이제 와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그래? 내가 잘못 본 거야? 너의 눈빛, 이 노래를 추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교류하고 있어. 그에게 속지마. 가여운 영이야. 그는 날 버린 지 오래야. 이걸 봐. 지금 와서 또 날 속이려 하잖아. 바르바토스. 증오하라. 분노하라. 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게 아니야! 이 드래곤 그의 진정한 주인을 섬길 것이다. 너희 이것에 남은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거라. 드발린... 갑작스런 심연 메이지의 습격에 의해 천공의 하프가 부서지면서 바르바토스, 아니 벤티의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드발린의 타락에 심연 메이지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타락의 근원을 처리한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말에 다이루크는 심연교단의 소식이 들려온 대로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약속했죠. 그렇게 하염없이 다이루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최후의 결전을 위해 장비를 맞추고 모험 레벨을 높이며 어느덧 풋내기 모험가에서 어엿한 모험가가 되었을 때쯤 다이루크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도착했고, 기쁜 마음으로 다운아이어리에서 동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심연 메이지의 단서를 잡아낸 다이루크. 그의 안내에 따라 심연 메이지를 도발하게 됩니다. 벤티는 심연 메이지에게서 흘러나온 에너지로부터 드발린의 둥지를 감싼 결계와 같은 힘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힘은 드발린의 눈물을 오염시켰던 것과 같은 힘이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힘을 빌려 폭풍의 장벽을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벤티. 물론 심연교단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만큼 여행자 혼자서 임무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최종 결전의 장소 바람 드래곤의 폐허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과 동료들이 폭풍의 장벽에 도착했을 때 원래 원소의 힘을 꺼려하던 추추족들이 당신을 덮쳐오는 모습에 심연교단이 추추족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이루크. 동료들과 함께 추추족들을 물리치고 폭풍의 장벽을 거두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허 정문은 막혀 있었고 드발린이 출입하는 통로를 발견한 당신, 동료들과 함께 길을 막는 심연교단의 몬스터를 퇴치하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의 봉인으로 나아간 길이 막힌 상태였고 당신과 동료들은 빛 인도 장치를 찾아 탑의 봉인을 해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마침내 드발린과의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둔 당신과 동료들. 이곳에 모인 이들의 목적은 같았지만 저마다 이곳에 자리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했던 다이루크, 기사단의 단장 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진, 옛 친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었던 바람의 신 벤티.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모였고 당신은 당신의 결의를 간직한 채 타락에 빠진 용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다시 벤티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당신은 과거 두린과의 결전으로 들이마신 독혈이 응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드발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이어가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드발린의 반격은 거셌지만 지금까지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독혈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같이 나는 건 참 오랜만이네, 드발린. 아까는 어째서 예전처럼 나에게 지키라 하지 않은 거냐? 심연에 복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꼭 나한테 복종을 한 얘기는 아니야, 드발린. 신에게 명령받은 자유도 결국은 일종의 구속이잖아. 이건 바람신의 권속의 힘인가? 하지만 난 이미 바람 사신수가 아닌 것을. 그 신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릴 지켜주고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 축복과 함께 더 자유롭게 날아봐. 몬드의 용의 재앙이 이렇게 일단락됐다. 난 기사단을 대표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해명하고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풍마룡이 갑자기 습격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많은 의혹이 있겠지.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언젠가는 더 빛나는 곳으로 보는 날이 올 거야. 몬드성으로 돌아와 엠버를 만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해준 엠버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당신과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몬드성은 심연교단에게 공격받은 상태였고, 또한 몬드성 내부를 지키던 케이아는 추종만으로 몬드성을 점령하려던 작전을 수상하게 여겨 마침 성안을 배회하던 심연교단의 침입자를 대면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것은 심연교단이 드발린을 전쟁 병기로 이용하려고 한 것도, 몬드성을 침략하려고 한 것도 심연교단을 통솔하는 지도자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드발린과의 결전에 모든 힘을 쓴 당신은 가까스로 쟁취한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후 진의 부름에 의해 대성당으로 향한 당신. 다행히 스네즈나와의 마찰도 없이 잘 해결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전공의 하프가! 바르바토스님, 남은 생을 속죄의 뜻으로 당신에게 모두 바쳐! 또 부족하겠죠? 그 천공의 하프 이리 줘봐. 이게 어째 천공의 하프가! 어디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친 건진 모르지만 절대 못 넘겨요! 그럼 이제 빨리 튀자. 내가 천공의 하프를 고친 환술, 아니 마법은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각설이! 야, 거기서! 집 나간 햄스터가 결국 돌아와 쌀뜨개를 갉아먹으면서 몬드에 그렇게 폐해를 끼치다니. 햄스터가 아니라 쥐겠지. 지금은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무례한 음유시. 몬드를 통치하를 포기하시는데 겨우 이 정도의 힘만 남아있다니.
지금 주인한테 빌려온 힘으로 나를 죽음한 거야? 빛나 살았군. 이게 바로 신의 심장인가? 내 소장품은 체스말보다 못하군 그래? 그건 네 미적 감각이 너무 구려서 그런 거 아닐까? 벤티! 됐어. 어차피 신의 심장은 손에 넣었어. 그럼 꼬투리라도 잡히면 안 되니 기사단이 오기 전에 떠나자고. 바바라의 도움으로 기절에서 깨어난 당신은 이미 자리를 떠난 벤티의 행방을 물었고, 벤티가 걱정된 당신은 바람이 시작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벤티에게서 우인단이 저지른 짓을 물어보는 당신. 인간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신의 눈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일곱 집정관들은 셀레스티아의 공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의 심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신의 심장을 강탈해간 여성이 스네지나의 11지편가 중 하나인 신유라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당장 스네지나야로 쳐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벤티에게서 이웃나라인 리월의 신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받게 되고, 마침 바위의 신이 내려온다는 청신 의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바람신의 배웅을 받으며 새로운 도시 리월을 향해 나아갑니다.